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전통 혼례는 너무 구식이에요. 유럽 스타일로 심플하고 모던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차라리 그 돈으로 신혼여행을 럭셔리하게 다녀오죠. 전통이라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영국 윌리엄 왕자 결혼식 어시스턴트 플래너였거든요. 이 말들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완벽해 보이던 첫 만남조차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금순입니다. 강남에서 금실혼례라는 혼례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사업체가 아닙니다.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3대째 이어온 70년 전통의 가업이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일제강점기부터 혼례를 주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두 집안이 만나는 소중한 의식이라는 믿음만큼은 확고하셨죠. 어머니 세대에서는 본격적인 혼례 업체로 발전시켰고 제가 물려받아서는 강남 최고의 프리미엄 혼례 업체로 키워냈습니다. 연 매출이 50억을 넘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재벌가는 물론이고 정치인, 연예인들까지 저희 금실혼례를 찾아오죠. 그만큼 까다롭고 철저합니다. 특히 신랑 신부의 집안 신혼조회는 정말 꼼꼼하게 해요. 결혼은 두 집안의 만남이다. 이것이 저희 가문의 철학이니까요. 그런데 3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 제 딸 유진이가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중요한 사람 소개해드릴 게 있어. 저녁에 집에 갈게. 34살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본 딸이었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설렘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유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나왔어. 그리고 유진이 뒤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첫인상부터 정말 완벽했어요. 키는 180cm 정도로 훤칠하고 얼굴은 배우처럼 반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옷차림이 세련됐어요.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에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까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민호라고 합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 손에는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꽃다발과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왔어요. 작은 마음이지만 받아주세요. 선물을 열어보니 유명 브랜드의 고급차 세트였어요. 가격도 상당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 오다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요. 아니에요. 유진 씨 어머님이시니까 당연히 최고의 예의를 갖춰야죠. 민호의 말투는 정중하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적절한 수준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민호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7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봐온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눈은 꽤 정확했거든요. 민호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현재 유럽에서 웨딩 플래너로 일하고 있어요. 유럽에서요? 네, 주로 프랑스와 영국을 오가면서 고급 웨딩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민호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어요. 마치 정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세했습니다. 특히 유럽 귀족들의 결혼식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랑스 샤토에서 열리는 야외 웨딩이 제 전문 분야거든요. 정말 멋진 일이네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영국 윌리엄 왕자 결혼식에서 어시스턴트 플래너로 참여한 적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왕실 결혼식에 참여했다니 정말 대단한 경력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말이에요? 네, 물론 주니어 포지션이었지만 정말 귀한 경험이었어요. 민호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민호가 유진이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너무나 다정하고 세심했거든요. 유진 씨, 물 좀 더 드실까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목마르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유진이가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즉시 챙겨주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유진이가 앉은 쪽으로 에어컨 바람이 직접 오는 걸 보고는 바로 방향을 조절해 주기도 했습니다. 추우시면 안 되니까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보니 정말 유진이를 아끼는 것 같았어요. 유진 씨 덕분에 한국에 더 자주 오게 됐어요. 원래는 연애에 2번 정도만 들어왔는데. 그래요? 네, 유진 씨를 만나고 나서는 한 달에 1번씩은 와야겠더라고요. 민호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유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동안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엄마, 민호 오빠가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겠지? 유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세심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처음 만나봤어. 딸의 이런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34살까지 제대로 된 연애 1번 못 해본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정말 존재할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왜 우리 유진이를? 물론 제 딸이 못나지는 않았어요. 똑똑하고 착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민호 같은 화려한 경력의 남자가 선택할 만큼 특별한 건 아니었거든요. 민호 오빠는 정말 로맨틱해. 지난주에는 갑자기 프랑스에서 장미를 공수해서 깜짝 선물을 해줬어. 프랑스에서 장미를요? 네, 프로방스 지역의 특별한 장미래요. 향기가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런 로맨틱한 이벤트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 관찰했어요. 민호의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민호는 자신의 경력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줬어요. 런던에 있는 웨딩 아카데미를 졸업했고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웨딩을 주로 하세요? 주로 야외 웨딩이나 데스티네이션 웨딩을 많이 해요. 최근에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열린 웨딩을 기획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민호의 설명은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마치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도 관심이 많아요. 서양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적어도 우리 전통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는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3대째 이어온 전통 혼례업체라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과찬이에요. 그냥 우리 가문이 해온 일을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전통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민호의 이런 말들을 들으니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우리 일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저는 민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부모님은 캐나다에서 은퇴한 교사 부부라고 했고 자신은 외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립지 않으세요? 물론 그리워요. 하지만 제 일이 이쪽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자주 연락은 하시고요? 네, 일주일에 1번은 화상 통화를 해요. 부모님도 제 일을 응원해 주세요. 모든 대답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민호가 가끔 한국의 혼례 용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패백은 어떤 의식인가요? 아, 신부가 시댁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의식이에요. 그렇구나. 정말 의미 있는 전통이네요.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모른다는 게 조금 의외였어요. 하지만 유럽에서 일했으니 당연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돌아간 후 유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민호 오빠 어때? 글쎄, 좋은 사람 같아 보이네. 정말?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기뻐. 유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사실 좀 걱정했거든. 엄마가 까다로우시니까. 까다로운 게 아니라 신중한 거지. 결혼은 평생 일이잖아. 알아. 그런데 민호 오빠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게 느껴져. 딸의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민호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완벽해 보이는 남자였지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제가 괜한 의심을 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런데 며칠 후 민호에 대한 제 의심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긴 싸움이 시작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첫 만남부터 이미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민호의 완벽한 매너, 세심한 배려, 심지어 선물 선택까지도 모두 계산된 것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 말이에요. 민호와 유진이가 만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5월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어느 토요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어요. 엄마, 엄마, 큰일 났어. 유진이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온 집안을 뒤집어 놓을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딸의 얼굴에는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진아? 왜 그렇게 흥분해서? 엄마, 민호 오빠가. 유진이가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그 손가락에는 정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프러포즈 받았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 반지는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아마 몇 천만 원은 했을 것 같았습니다. 응, 방금 전에 한강공원에서 유진이가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며 그날 있었던 일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민호 오빠가 갑자기 한강에 가자고 하더라. 그래서 따라갔는데 강변에 테이블이 하나 차려져 있는 거야. 테이블이? 응. 흰 천으로 덮인 테이블에 촛불이 켜져 있고 장미꽃이 가득 놓여 있었어.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자까지 있었다고. 정말 영화 같은 프로포즈였네요. 민호가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였다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갑자기 하늘에서 드론이 나타나더니 유진, 나와 결혼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거야. 드론까지? 맞아. 정말 깜짝 놀랐어. 주변 사람들도 다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민호가 유진이를 위해 그렇게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줬다니.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우리 유진이를 사랑하나?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때 민호 오빠가 무릎 꿇고 말하더라. 유진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유진이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로맨틱하네. 민호 씨가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구나. 그치? 나는 정말 꿈인 줄 알았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하지만 그 반지를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민호가 이렇게 비싼 반지를 살 여유가 있을까? 민호 씨는 뭐라고 하던? 결혼식은 올 가을쯤 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리고 어머님께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싶다고.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민호 씨. 유진이한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떨렸는데 유진 씨가 승낙해줘서 너무 기뻐요. 민호가 소년처럼 수줍게 웃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유진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해요. 거실에 앉은 민호는 정말 정중했어요. 유진이를 향한 사랑도 진심처럼 보였고요. 어머님, 제가 유진 씨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유진이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그런데 이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결혼식을 제가 기획해보고 싶어요.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유진 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선물하고 싶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저희가 3대째 혼례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위가 될 사람이 직접 기획하겠다고? 물론 어머님의 조언도 많이 받고 싶어요. 하지만 유럽의 최신 트렌드를 접목해서 정말 특별한 결혼식을 만들고 싶어요. 유럽 트렌드요? 네, 요즘 젊은 층에서는 전통적인 혼례보다는 좀 더 모던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선호하거든요. 이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말투가 우리 전통을 조금씩 폄하하는 것 같았거든요. 전통 혼례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원해요. 민호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민호의 모든 말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 요즘에 누가 그렇게 복잡한 의식을 해? 제 딸까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여동생이라며 한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어머님, 제 동생 소희예요. 안녕하세요. 김소희라고 해요. 소희라는 여자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항상 어머님과 유진 언니 이야기를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소희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단순한 남매 사이라기에는 너무 애정어린 시선이었어요. 소희 씨는 뭐 하세요? 저는 파티 플래너로 일하고 있어요. 오빠랑 가끔 협업도 하고요. 그럼 결혼식 준비도 도와주시겠네요? 네. 제가 정말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소희가 저희 집을 둘러보면서 하는 말들이 조금 이상했어요. 정말 좋은 곳에 사시네요. 강남에 이런 아파트면 정말 비쌀 것 같아요. 어머님 사업도 정말 크시다고 들었어요. 직원도 많으시고 이런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도 하세요? 다른 사업도 하시나요? 소희의 질문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제 재산 규모에 대해 탐문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가 돌아간 후 저는 유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소희 씨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것 같아. 밝고 활발하고. 그런데 질문이 좀 많지 않았어? 그냥 관심이 많은 거 아닐까?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니까. 유진이는 별로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한 건 민호와 소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남매치고는 너무 친밀한 스킨십을 자주 했거든요. 소희야, 이리 와봐. 오빠, 저기 좀 봐. 이런 말투며 소희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팔을 건드리는 모습들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정말 충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유진이를 위해서 정말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해주고 싶어요.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떤 결혼식 말이에요?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웨딩홀을 통째로 대관해서 정말 화려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통째로 대관이요? 네, 임페리얼 팰리스 웨딩홀이요. 거기서 유럽식 가든 웨딩을 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임페리얼 팰리스를 통째로 대관한다면 적어도 15억은 들 텐데. 민호 씨, 그 정도 비용이면. 어머님,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정말이에요? 네, 유진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민호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사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혹시 결혼식 비용을 어머님이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요즘 유럽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이 좀 불안정해요. 하지만 유진 씨에게는 최고의 결혼식을 해주고 싶거든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다 준비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세대는 전통 혼례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결혼식을 봤는데 전통적인 의식들은 너무 복잡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여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요? 네, 차라리 심플하고 모던한 서양식이 훨씬 세련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70년 동안 우리 가문이 지켜온 전통을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평가하다니. 전통에도 나름의 가치가 있잖아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특히 젊은 층은 더더욱. 민호의 말에 유진이까지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민호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 내 친구들도 다 서양식으로 해. 제 딸이 저를 향해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호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민호의 편에서 저를 반대편에 세우는 모습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프러포즈 이후 한 달이 지난 6월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민호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기회가 생겼어요. 어머님, 오늘 시간 되시면 간단한 웨딩 상담을 해보고 싶어요. 민호가 유진이와 함께 저희 금실홀내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민호 씨, 혹시 간단한 테스트를 해봐도 될까요? 테스트요? 네, 웨딩 플래너로서의 기본 실력을 보고 싶어서요. 왕실 결혼식에 참여하신 분이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싶거든요. 민호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자신 있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기꺼이. 저는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샘플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이 테이블에 8명이 앉는다고 가정하고 정식 디너 세팅을 해보실 수 있나요? 8명 정식 디너 세팅. 네, 할 수 있어요. 민호가 테이블로 다가갔지만 뭔가 어색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처음 해보는 일처럼 망설이더라고요. 포크가 왼쪽이었나요? 오른쪽이었나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웨딩 플래너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테이블 매너도 모른다니. 포크는 왼쪽, 나이프는 오른쪽이에요. 제가 알려주자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접시를 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간격도 제각각이고 정렬도 엉망이었습니다. 민호 오빠 괜찮아. 긴장해서 그런 거야. 유진이가 민호를 감싸며 말했지만 저는 이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와인잔은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와인잔은 물잔 옆에? 이것도 틀렸어요. 와인잔은 나이프 위쪽에 놓는 게 맞습니다. 유럽에서는 좀 다르게 하거든요. 민호가 또 유럽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테이블 세팅은 국제적으로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매너인데 유럽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꽃꽂이 배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꽃꽂이요? 테이블 가운데에 빨간 장미로. 빨간 장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웨딩 테이블에 빨간 장미라니. 너무 강렬해서 부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아, 맞다. 하얀 장미죠. 유럽 왕실에서는 항상 하얀 장미를. 또 왕실 핑계였어요. 하지만 하얀 장미만으로는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진짜 전문가라면 계절감이나 전체 컨셉에 맞춘 다양한 옵션을 제시했을 텐데요. 더욱 어이없었던 건 민호가 유명 웨딩 브랜드 이름들을 자꾸 틀리게 발음한다는 거였어요. 베라 웰런 드레스는 정말 아름답죠. 베라 왕을 베라 웰런이라고? 웨딩업계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인 브랜드 이름도 모른다니. 티파니 앤 컴퍼니 반지도 유명하고요. 티파니 앤코를 컴퍼니라고 하다니.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유진이는 민호의 이런 실수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를 감쌌어요. 민호 오빠는 워낙 큰 프로젝트만 하다 보니 이런 세부적인 건 직접 안 하는 거야, 엄마.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남자는 절대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소희가 혼자서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빠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보내고 제가 혼자 왔어요. 무슨 일로 왔어요? 결혼식 준비 때문에 유진 언니랑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유진이는 회사에 나간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소희는 들어와서 앉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유진이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소희가 거실에 앉자마자 본격적인 탐문이 시작됐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아파트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과찬이에요.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돼요? 60평 정도?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처음 몇 번 만난 사이에 이런 걸 묻는 게 예의에 맞나요? 그 정도 되죠. 강남에서 60평이면 정말 비쌀 텐데요. 10억은 넘겠어요. 소희가 계산기를 두드리듯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사업체 건물도 소유하고 계시죠? 네. 건물 몇 층이에요? 전체가 다 어머님 거예요? 이제는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대체 뭘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 다른 투자도 하세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소희 씨, 왜 그런 걸 궁금해해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소희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냥. 제가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요. 성공한 분들이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배우고 싶어서.
변명치고는 억지스러웠어요. 유진 언니가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든든한 뒷배경이 있으니까. 뒷배경이라는 표현이 제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마치 딸이 돈 때문에 선택받은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때 소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응, 나 지금 어머님 댁이야. 여보세요? 오빠에게 여보세요라고 말하나요? 평소에는 오빠라고 부르더니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어요. 미안. 실수했어요. 오빠한테 전화 왔는데 깜빡했네요. 소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지만 저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오랜 친구인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실장님, 혹시 유럽 왕실 웨딩 관련 일하는 한국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왕실 웨딩이요? 그런 큰 일에 한국인이 참여했다면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됐을 텐데. 저는 들어본 적 없는데요. 특히 윌리엄 왕자 결혼식에 어시스턴트 플래너로 참여한 강민호라는 사람. 전혀 모르는 이름이네요. 그런 이력이 있다면 업계에서 모를 수가 없을 텐데요. 박 실장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의심이 커졌어요.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저희 딸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 그럼 더 조심하셔야죠. 요즘 가짜 경력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음 날에는 해외 웨딩 전문가인 김 차장에게도 연락했어요. 김 차장, 런던 웨딩 아카데미라는 곳 들어봤어? 런던 웨딩 아카데미요? 들어본 적 없는데요. 런던에 유명한 웨딩 관련 교육기관은 몇 개 있지만 그런 이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확신했어요. 민호의 모든 경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더욱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실제 웨딩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온 젊은 커플이 있었는데 민호가 나서서 상담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에서 웨딩 플래닝을 하고 있는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자신있게 소개했지만 곧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식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3천만 원이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고객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부족하다고요? 다른 곳에서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제가 주로 하는 게 고급 웨딩이라서 유럽에서는 보통 더 많이 쓰거든요. 민호가 어색하게 변명했어요. 하지만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전문가라면 그 예산에 맞는 플랜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야외 웨딩을 하고 싶어요. 야외 웨딩. 좋죠.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고객이 당연한 질문을 했는데 민호가 당황했어요. 비요? 그럴 때는 실내로 옮기면 되죠. 정말 답답했어요. 야외 웨딩을 할 때는 당연히 비를 대비한 텐트나 실내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텐트 렌탈은 어떻게 하나요? 텐트요? 그건 나중에 알아보겠어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다니. 상담이 끝난 후 고객이 돌아가면서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저분 정말 전문가 맞아요? 뭔가 어색하던데. 정말 창피했어요. 저희 업체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뻔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유진아, 민호 씨 실력이 좀. 또 시작이야, 엄마. 왜 자꾸 민호 오빠를 의심해? 의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서.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싫은 거야. 34살까지 혼자 있다가 겨우 좋은 사람 만났는데 유진이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주말 정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연히 카페에서 민호와 소희를 봤는데 둘이 연인처럼 친밀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소희가 민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민호도 소희의 어깨를 감싸며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매 사이라기에는 너무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확신했어요. 이 둘은 절대 남매가 아니라고. 그리고 민호라는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쟁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유진이었어요. 딸은 민호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고 제 말은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추측이나 의심이 아닌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민호의 정체를 철저히 파헤쳐 보기로.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각오였어요. 카페에서 민호와 소희의 수상한 모습을 목격한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저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믿을 만한 흥신소에 연락을 취했어요. 김 소장님, 오금순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오, 금순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김 소장은 30년간 조사업에 종사한 베테랑이었어요. 저희 금실혼 내에서도 가끔 까다로운 신랑 신부 집안 조사를 의뢰했던 신뢰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사실 제 딸이 사귀는 남자에 대해 긴급히 알아봐 주셨으면 해서요. 아, 딸분이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가 보네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으신데 뭔가 문제가 있나요? 저는 김 소장의 작은 사무실에서 민호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전달했어요. 강민호, 32살. 현재 유럽에서 웨딩 플래너로 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런던 웨딩 아카데미를 졸업했다고 하고 영국 윌리엄 왕자 결혼식에 어시스턴트 플래너로 참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이 꼼꼼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김소희라는 여자를 동생이라고 소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남매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친밀해요. 스킨십도 자주 하고 전화 통화할 때 말투도 이상하고.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조사는 20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소장님 정말 급해요. 혹시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인력을 더 투입해서 15일 정도로 단축해 볼게요. 대신 비용이 좀 더 들겠지만 돈은 상관없어요. 제발 빨리 해주세요. 그 15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민호와 유진이를 보면서도 속으로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마조마했거든요. 특히 힘든 건 유진이의 태도였어요.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눈을 빛내며 행복해했거든요. 엄마, 민호 오빠가 신혼여행으로 몰디브를 가자고 해. 몰디브요? 응. 일주일 동안 럭셔리 리조트에서 지내는 거야. 생각만 해도 설레.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불안했어요.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딸이 받을 상처가 너무 클 테니까요. 그런데 조사 의뢰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님, 혹시 오금순 사장님이세요? 어느 날 오후 저희 사무실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찾아왔어요. 부산 사투리가 섞인 말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가요? 저는 부산에서 온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박영숙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강민호라는 남자 아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제 딸이 그 남자한테 당했거든요.
3년 전에. 뭐라고요? 박영숙 씨가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그 사진 속에는 분명히 민호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어려 보였지만 틀림없이 민호였어요. 제 딸이 부산에서 작은 한정식 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나타나서 딸한테 접근했거든요. 어떻게 접근했는데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요리 컨설턴트라고 했어요. 딸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주겠다면서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지금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딸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 남자가 하도 달콤한 말을 해대니까. 심지어 프러포즈까지 받았어요. 박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 직전에 딸한테 가게를 팔아서 서울에 큰 식당을 차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다행히 제가 수상해서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완전 사기꾼이더라고요. 사기꾼이요? 서울에서 온 컨설턴트는 무슨 그냥 백수였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랑 같이 살고 있었고요. 제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다른 여자가 혹시 김소희라고 하던데요. 같이 짜고 여러 지방 다니면서 사기치는 거였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호와 소희가 이미 3년 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다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놈들이 증거를 다 없애고 도망쳤어요. 다행히 딸은 큰 피해는 안 입었지만 박영숙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서 강민호라는 이름을 봤어요. 서울에서 대형 결혼 사기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온 거예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건 아닌지.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호가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니. 혹시 그 남자가 지금도 누군가를 속이고 있나요? 저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이 바로 그 피해자라는 걸 어떻게 말해요? 사모님 조심하세요. 그 남자는 정말 교활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이용하거든요. 박영숙 씨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호가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니. 그리고 이틀 후 김 소장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금순 씨,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오시겠어요? 김 소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 소장이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금순 씨, 정말 심각해요. 마음 단단히 드세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강민호 신상정보 허위사실 확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먼저 학력부터 보세요. 런던 웨딩 아카데미라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이요? 런던에는 그런 이름의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가 보여준 졸업장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템플릿으로 만든 완벽한 위조품이에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국 왕실 웨딩 관련 일은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윌리엄 왕자 결혼식 참여자 명단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민호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3년 전까지 서울의 한 소규모 이벤트 업체에서 막내 직원으로 일했어요. 그것도 8개월 만에 그만뒀고요. 김 소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현재는 완전한 백수 상태예요. 카드빚만 3,500만 원이 넘고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까지 합치면 총 부채가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유럽에서 성공한 웨딩 플래너라던 그 남자가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은 백수였다니. 그리고 김소희와의 관계도 확인했어요.
김 소장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와 소희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동생이 아니라 3년째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예요. 관악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연인답게 애정 어린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소희가 민호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 함께 놀이공원에 간 사진, 심지어 침대에서 찍은 듯한 사진까지. 소희도 파티 플래너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럼 둘이 함께, 네,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죠. 소희가 먼저 주변을 탐색하고 민호가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딸이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금순 씨,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요? 김 소장이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호의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서류에는 강병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순간 2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혹시 이 강병수가, 네, 강민호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20년 전 금실올 내에서 횡령으로 해고된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다니. 당시 강병수는 회계 담당이었는데 회사 돈 5천만 원을 빼돌렸다가 발각됐어요. 그 후 업계에서 영구 퇴출됐죠.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강병수가 마지막 날 제게 했던 말들이 사장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습니다. 제 아들이 커서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드리겠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던 12살쯤 된 어린아들.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던 그 아이가 바로 민호였던 거예요. 즉, 강민호가 유진 씨에게 접근한 것은 단순한 돈 때문이 아니라 20년에 걸친 복수 목적이었던 거죠. 김 소장의 말에 저는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2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해온 거였다니. 더 조사해 보니까 강병수는 10년 전에 사망했어요. 강경화로. 그런데 임종 직전까지도 금실올레에 대한 원한을 잊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민호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복수를 실행하고 있는 거죠. 정말 치밀하고 오랜 계획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덮고 한참을 말할 수 없었어요. 제 딸이 이런 끔찍한 복수극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니. 소장님, 이 자료들 100%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해요. 주민등록 등본도 확인했고 동거 사실도 이웃들 증언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부산 사건 관련 자료도 모두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사실을 유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민호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20년 전의 일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횡령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직원의 아들이 복수를 위해 제 딸에게 접근했다니. 집에 도착하니 유진이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엄마, 민호 오빠가 다음 주에 부모님 모시고 온다고 해. 정식으로 혼담을 나누자고 하시더라. 딸의 순진한 기대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진이에게 진실을 말하기 전에 먼저 결정적인 증거를 더 확보해야겠다고. 민호의 입으로 직접 모든 걸 자백받아야겠다고. 20년 전의 일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제 딸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그 악마 같은 놈의 손아귀에 내 딸을 맡겨둘 수는 없었어요. 흥신소 조사 결과를 확인한 지 10일이 지난 7월 중순이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어느 화요일 오후 민호가 갑작스럽게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혼자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민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뭔가 계획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결혼 준비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저희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민호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뭔가 정리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유럽에서 다양한 결혼식을 기획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뭔가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결혼 준비를 할 때 모든 걸 공동으로 진행해요. 재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계약 관계까지요. 민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특히 유럽 상류층에서는 결혼과 동시에 모든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동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야 진정한 파트너십이 이뤄지죠. 그리고 세금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민호의 설명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말이 다른 의도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제안인데요? 결혼식 관련 모든 계약을 저와 유진이 공동 명의로 하는 건 어떨까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웨딩홀 계약부터 시작해서 드레스, 예식용품, 모든 걸 공동 명의로 하면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도 유리하고요. 대출이요? 네, 신혼집 마련할 때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한도도 더 높고 금리도 더 좋거든요. 민호가 마치 정말 유진이를 위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저는 그의 진짜 의도를 뻔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 금실혼례 사업에도 제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업에 참여한다고요? 네, 유럽의 최신 웨딩 트렌드를 도입해서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의 눈에 탐욕이 번쩍였어요. 요즘 젊은 고객들은 전통적인 것보다는 모던하고 트렌디한 걸 원하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담당하면 매출을 2배로 늘릴 자신이 있어요. 2배로요? 네, 제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짜 경력으로 제 사업에까지 손을 뻗치려고 하다니. 그런데 바로 그때 유진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민호 오빠 왔구나.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아, 유진 씨. 어머님과 우리 결혼 준비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유진이에게 자신의 제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공동명의 이야기부터 사업 참여까지.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건데 당연히 모든 걸 함께 해야지. 유진이가 민호의 모든 제안에 동조했어요. 그리고 민호 오빠가 엄마 사업을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 제 딸이 이렇게 순진할 줄이야. 민호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유진이가 제게 물었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딸이 상처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글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엄마, 또 그러시네. 왜 자꾸 민호 오빠를 믿지 못해? 유진이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잖아. 신중하다고? 우리 벌써 사귄 지 넉 달이나 됐는데 뭘 더 신중하게 해?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민호가 유진이를 진정시켰어요. 유진 씨, 어머님 마음도 이해해요.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민호 오빠 엄마가 너무 의심이 많아. 괜찮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해해 주시도록 노력하죠. 민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진이는
더욱 그에게 빠져들어갔어요. 역시 민호 오빠는 어른스러워. 엄마 보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그런데 그 주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소희가 혼자서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혼자 있으시죠? 네, 유진이는 친구들이랑 나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소희가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뭔가요? 민호 오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소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려는 건가? 어떤 이야기인데요? 소희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민호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네. 저희가 남매가 아니라는 거 어머님도 눈치채셨죠?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어느 정도는. 저희는 3년째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민호 오빠가 갑자기 유진 언니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돈 때문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잠깐 연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 오빠가 정말로 유진 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쩌고 싶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민호 오빠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실을 말해서 이 모든 걸 멈춰야 하는 건지. 소희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동정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도 계산된 연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희 씨, 그럼 민호 씨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정체요?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소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백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유럽에서 일한 적도 없고 왕실 결혼식 참여한 것도 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편의점에서 밤 알바해서 생활비 벌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조사로 알아낸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진이에게 접근한 거예요? 소희가 더 큰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민호 오빠 아버지가 예전에 어머님 회사에서 일했대요. 알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소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면 왜 가만히 계세요? 유진이 때문이에요. 딸이 상처받을까봐. 그때 소희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민호 오빠를 설득해 주세요. 이 계획을 포기하라고. 그리고 저랑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소희의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이것도 민호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소희 씨, 그런데 민호 씨가 지금 어디 있어요? 회사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 무슨 회사인지도 몰라요. 그 순간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유진이가 돌아온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둘이었어요. 엄마, 나왔어. 민호 오빠도 같이 왔어. 소희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어떡해요? 민호 오빠가 제가 여기 온 걸 알면. 진정하세요. 저는 소희에게 화장실에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민호와 유진이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가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좋은 소식이요? 네, 제 부모님이 다음 주에 한국에 오세요. 유진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정식으로 혼담을 나누러 오신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짜 부모까지 동원하려는 거였구나. 그래요? 잘 됐네요. 캐나다에서 오시는 거라 시차 적응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우리를 위해서 오시다니 정말 감사하죠? 민호가 마치 정말 자랑스러운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화장실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소희가 뭔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났어? 유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마 고양이일 거야. 저는 얼른 둘러댔지만 민호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손님이 계세요? 아니요, 왜요? 그냥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요. 민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 감각이 예민한 놈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유진이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민호 오빠 부모님이 오시면 어디서 봬요? 호텔에서 뵙죠. 제가 미리 예약해 놓을게요. 가짜 부모를 위한 무대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와 유진이가 떠난 후 소희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민호 오빠가 저를 여기서 보면 소희 씨, 정말 민호 씨를 사랑한다면 이 모든 걸 멈춰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없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소희의 고백으로 확신이 섰어요. 민호는 정말 위험한 사기꾼이고 제 딸은 그의 복수국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유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딸이 충격을 덜 받으면서도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자백받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야 유진이도 부인할 수 없을 테니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짜 부모까지 등장하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소희의 고백 이후 20일이 지난 8월 중순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저는 마지막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희와의 대화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호와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소희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민호의 입으로 직접 모든 진실을 자백받아야 유진이도 부인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민호 씨, 시간 되시면 저와 단둘이 만날 수 있을까요? 화요일 오후 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과 단둘이요? 네, 사실 그동안 제가 좀 까칠하게 굴었던 것 같아서요. 사위가 될 뿐이니까 제대로 된 예우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민호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곧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뵐까요? 내일 오후 3시에 롯데호텔 라운지 어떠세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좋아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저를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소장에게 연락했어요. 소장님,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녹음 장비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떤 용도인가요?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내려고 해요. 김 소장이 작은 녹음기를 건네주며 사용법을 설명해 줬어요. 이거는 만년필처럼 생겼지만 최신 녹음기예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반경 10m 내의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돼요. 정말 고마워요, 소장님. 조심하세요. 상대방이 눈치채면 위험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롯데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는 만년필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는 조용했어요. 평일 오후라서 손님도 많지 않았고 대화하기에는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민호는 정시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장을 차려입고 왔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녹음기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민호 씨, 그동안 제가 너무 경계했던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에 최대한 진심을 담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신중하셔야죠. 민호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완전히 방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유진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더 까다로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혼자 딸을 키우다 보니 너무 예민했나 봐요. 저는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민호가 더 방심하도록 말이죠. 어머님께서 유진 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평생 잘해드릴게요. 민호의 달콤한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호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당신 실력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금실혼례 사업도 본격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해요. 민호의 눈이 번쩍였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말이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언제든지. 유럽의 최신 웨딩 트렌드를 도입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거든요.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민호의 허영심을 자극했어요. 이런 사기꾼들은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금세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어머님, 사실 말씀드리면. 민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제 경력이 좀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과장됐다고요? 네, 왕실 결혼식 참여한 것도 사실은 그냥 견학으로 한번 가본 게 전부예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첫 번째 거짓말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웨딩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유진 씨가 너무 순진해서 뭐든 믿어주니까 편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내 딸을 순진하다고 그 순진함을 이용해서 속이고 있으면서 유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죠. 네, 그래서 접근하기가 쉬웠어요. 접근하기 쉬웠다고? 이 남자는 처음부터 딸을 사냥감으로 본 거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정말 성공하신 분이더라고요. 민호의 눈에 탐욕이 번쩍였어요. 연 매출이 50억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니까요.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강남에 이런 업체를 운영하시려면. 민호가 본격적으로 제 재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진 씨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정말 복받은 가정이에요. 고마워하시네요. 당연하죠. 사실 제가 유진 씨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다고요? 이제 핵심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거든요. 왜요?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강병수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드디어 나왔어요. 제가 기다리던 바로 그 이름이. 강병수요? 네, 20년 전에 금실혼례에서 일했던 사람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20년 전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를 쫓아내셨잖아요. 횡령을 해서. 횡령이라고요? 고작 5천만 원 가지고? 민호가 비웃었어요. 어머님 회사 연 매출이 50억인데 5천만 원이 뭐가 대수라고 우리 아버지 인생을 망치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횡령을 정당화하다니. 그래서 복수하려고 우리 유진이에게 접근한 거예요?
복수도 있지만 실리도 챙겨야죠. 민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유진 씨는 어머님 재산에 접근하기 위한 완벽한 수단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딸을 수단이라고? 처음에는 그냥 돈만 뜯어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그 오금순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복수하려고? 당연하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민호의 눈에 20년간 쌓인 원한이 가득했어요. 유진 씨를 통해서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제가 관리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피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거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네요. 2년 동안 준비했어요. 소희와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연습도 하고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소희는 뭐예요? 정말 동생이에요? 동생이 아니라 3년째 같이 사는 여자친구죠. 그런데 유진이랑 결혼하면 소희는 어떻게 해요? 소희도 다 알고 있어요. 이번 일 끝나면 같이 외국으로 나갈 계획이거든요. 소희가 그걸 받아들여요? 돈 때문에 참는 거죠. 이번 일로 평생 놀고 먹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얼마나 벌 생각인데요? 어머님 전 재산의 절반은 가져갈 생각이에요. 그 정도면 25억은 되죠? 민호가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제 알았다고 해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유진 씨는 저를 너무 사랑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해도 절 안 믿을 거려.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잘 길들여뒀는데. 길들여뒀다고? 내 딸을 개 취급하다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 부모님도 오시거든요. 부모님이요? 물론 가짜 부모님이지만요. 전문 연기자들이에요. 정말 자연스럽게 연기해 줄 거예요. 민호가 모든 계획을 자신만만하게 털어놓았어요. 어머님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이겼어요. 하지만 저는 더 차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으니까요. 민호 씨, 정말 대단한 계획이었네요. 그렇죠? 20년 동안 준비한 보람이 있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순간 저는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럼 결혼식까지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직도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가슴속 녹음기를 만져봤어요. 이 작은 기계 안에 미나의 모든 범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녹음 내용을 다시 들어봤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유진 씨는 어머님 재산에 접근하기 위한 완벽한 수단이었어요. 20년 전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를 쫓아내셨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잘 길들여뒀는데 모든 자백이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유진이가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아줬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표정이 좀 이상해. 딸의 순진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곧 이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까요. 유진아,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 민호 씨에 관한 이야기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딸이 충격을 덜 받으면서도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가짜 부모가 등장하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진이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주기로, 그리고 민호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하기로. 제 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민호의 자백을 녹음한 지 한 달이 지난 9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유진이와 민호를 보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민호가 말했던 가짜 부모들이 일주일 후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결혼식은 10월 마지막 토요일로 확정됐으니까요. 유진아, 엄마랑 중요한 이야기 좀 하자. 9월의 마지막 일요일 저녁, 저는 딸을 거실로 불렀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결혼 준비 때문이야? 유진이가 밝은 표정으로 앉았어요. 최근 며칠간 결혼식 준비로 정말 행복해 했거든요. 유진아, 민호 씨에 대해서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또 민호 오빠 얘기야? 엄마, 이제 그만해. 딸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민호 씨가 직접 한 말이야. 한번 들어봐. 엄마, 설마 도청을 한 거야?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녹음했던 민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력이 좀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유진이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나온 말들은 달랐어요. 유진 씨가 너무 순진해서 뭐든 믿어주니까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쉬웠어요. 유진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유진 씨는 어머님 재산에 접근하기 위한 완벽한 수단이었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유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걸 꺼줘. 지금 당장. 유진아, 끝까지 들어봐. 싫어. 이건 가짜야. 엄마가 만든 거야. 딸이 녹음기를 끄려고 달려들었지만 저는 막았어요. 20년 전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를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잘 길들여뒀는데. 민호가 딸을 길들였다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자 유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희는 동생이 아니라 3년째 같이 사는 여자친구죠. 물론 가짜 부모님이지만요. 전문 연기자들이에요.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유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거짓말이야.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야. 민호 오빠가 그런 말을 할 리 없어. 유진아, 이건 진짜야. 내가 직접 들었잖아. 아니야. 엄마가 조작한 거야. 우리 결혼 방해하려고. 유진이가 울부짖으며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그렇게 싫어? 왜 이런 짓까지 해? 유진아, 엄마는 듣기 싫어. 나는 민호 오빠를 믿어. 내일 당장 확인해 볼 거야. 딸이 방으로 뛰어들어가며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실제로 겪으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왔어요. 엄마, 나 민호 오빠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유진아, 내가 직접 확인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날 오후 유진이는 민호를 만나러 나갔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유진이가 돌아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유진아, 어떻게 됐어? 민호 오빠가. 유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인정했어? 아니야. 부인했어. 그 녹음은 엄마가 조작한 거라고. 뭐라고? 그리고 소희 언니도 정말 동생이라고. 부모님도 곧 오신다고. 민호가 끝까지 거짓말을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 뭔가 이상했어. 평소와 다르게 당황하는 것 같았고, 소희 언니 연락처도 바뀌었다고 하더라. 유진이도 어느 정도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이틀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소희가 갑자기 저희 집에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소희 씨? 어떻게? 어머님,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소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호가 정말 너무해요. 무슨 일이에요? 유진 언니랑 정말 결혼하려고 해요. 저는 버리고. 소희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돈만 떼고 도망칠 거라고 했는데 진짜로 결혼식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려고요? 저도 복수할 거예요. 민호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는데 혼자만 행복할 수는 없어요. 소희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게 민호가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한 증거들이에요. 제가 다 모아뒀어요. 정말 놀라운 자료들이었어요. 민호가 지난 5년간 최소 6명의 여성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걸로 민호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최종 계획을 세웠어요. 결혼식 당일 모든 증거를 공개해서 민호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 드디어 10월 마지막 토요일,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임페리얼 팰리스 웨딩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일로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 뭐가? 민호 오빠랑 결혼하는 거 정말 괜찮을까? 딸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유진아, 내 마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니야. 나는 민호 오빠를 사랑해. 엄마가 뭘 보여줘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오후 1시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유진이가 제 팔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단상 위에는 민호가 서 있었어요. 정말 완벽한 신랑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민호가 소개한 부모님도 앉아 있었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연기였지만 전부 가짜였습니다. 신랑 강민호는 신부 오유진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웅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맹세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신부 오유진은 신랑 강민호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신뢰할 것을 맹세합니까? 유진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결혼식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조용히 하세요, 민호 씨. 웨딩홀의 조명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 딸의 결혼식이지만 동시에 한 사기꾼의 정체를 밝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나타났어요. 민호의 가짜 학력과 경력을 보여주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신랑 강민호는 자신을 유럽 왕실 웨딩 플래너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실제 모습입니다. 민호의 진짜 이력과 현재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다음에는 소희와의 동거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동생이라고 소개한 김소희는 실제로는
3년째 동거하고 있는 연인입니다. 객석 어디선가 소희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호텔에서 녹음한 민호의 자백이 웨딩홀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진 씨는 어머님 재산에 접근하기 위한 완벽한 수단이었어요. 20년 전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를 쫓아내셨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잘 길들여뒀는데 녹음 내용이 흘러나올수록 웨딩홀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20년 전 신문 기사가 나타났어요. 금실업 내 직원 강병수 횡령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강민호는 20년 전 횡령으로 해고된 강병수의 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복수였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하객들이 민호와 소희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 완전히 사기꾼이었네. 어떻게 결혼식장에서 이런 일이.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본색을 드러냈어요. 좋아요. 다 사실이에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인생을 망쳤으니까 복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때 웨딩홀 뒤편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민호, 김소희,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소희가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호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이 독한 여자, 당신도 똑같이 당할 거야. 하지만 그의 저주는 더 이상 저에게 상처를 주지 못했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웨딩홀에는 충격적인 정적만이 남았어요.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서 있는 유진이에게 다가갔어요. 유진아, 엄마, 이게 다 정말이야? 딸의 목소리가 너무나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다 정말이야. 미안해, 내 딸. 유진이가 제 품에 안겨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웨딩드레스가 눈물로 젖어갔지만 상관없었어요. 엄마, 나는 정말 바보였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었을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런 악마들이 나쁜 거지. 그날 웨딩홀에서 저는 딸과 함께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어요. 그리고 제가 3대째 지켜온 가업의 명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딸을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구해낼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충격적인 결혼식 이후 3개월이 지난 이듬해 1월이었습니다. 새해 첫눈이 내리던 화요일 아침, 저는 법원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민호와 소희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징역 5년, 벌금 3억 원. 판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정말 시원했어요. 사기죄와 계획적 범행, 그리고 과거 범죄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옆에 서 있던 박 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박 형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 형사의 겸손한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마웠어요. 수사 과정에서도 세심하게 배려해줬고 유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의 말도 아끼지 않았거든요. 법원을 나서면서 저는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직후 일주일 동안 유진이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계속 자책했거든요. 엄마, 나는 정말 바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 유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런 전문 사기꾼들은 누구든 속일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처음부터 의심했잖아. 나만 눈이 멀었던 거야. 딸의 이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천천히 상처가 아물어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도움이 된 건 심리 상담이었어요. 전문 상담사의 도움으로 유진이는 자신이 당한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나 같은 경우가 정말 많다고. 특히 결혼 정년기를 놓친 여성들이 타깃이 되기 쉽다고. 그래. 그리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시더라. 오히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거라고. 상담을 받으면서 유진이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편지를 보냈어요. 박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편지요? 감옥에서 보낸 협박성 편지예요. 내용이 좀 심각해요. 편지 내용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출소 후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저희 가족을 해야겠다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추가 고발이 가능해요. 협박죄로 형량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결국 민호는 협박죄까지 추가로 받아서 형량이 7년으로 늘어났어요. 당분간은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뜻밖의 수확도 있었어요. 박 형사와 유진이가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진 씨, 괜찮으세요? 협박 편지 때문에 무서우시죠? 괜찮아요. 박 형사님이 잘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혹시 불안하거나 무서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 형사의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으면서 유진이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박 형사에 대해 조사했어요. 가족관계, 학력, 경력, 주변 평판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깨끗해요.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김 소장이 조사 결과를 알려줬어요. 부모님도 선량하시고 형사로서의 평판도 아주 좋아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특히 약자를 돕는 일에 열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유진이를 대하는 태도가 민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진 씨,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제가 기다릴게요. 박 형사는 유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급하게 밀어붙이지도 않고 유진이의 속도에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치유가 우선이에요. 사랑은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유진이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한편 저희 금실혼례 사업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번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오히려 저희 회사가 더 유명해진 거예요. 신혼조회를 정말 철저하게 해주는 곳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이번 일로 어머님의 전문성이 증명된 거죠. 상담 문의가 크게 늘었어요. 특히 결혼을 앞둔 가족들이 상대방에 대한 신혼조회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엄마 일을 본격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2월 중순, 유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이야?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유진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감각과 전통이 만나니 시너지 효과가 났습니다. 엄마, 요즘 젊은 커플들은 이런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 어떤 점들? SNS 활동이라든지 온라인상의 평판 같은 것들이요.
기존 조사 방법에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유진이의 아이디어로 저희는 새로운 조사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적 기법을 결합한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초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던 박영숙 씨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였습니다. 민호 같은 사기꾼들의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서로 도우면서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고 싶어서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저희는 피해자 모임과 연계해서 결혼 사기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무료 상담도 해주고 의심스러운 경우 신원조회도 도와줬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 엄마. 유진이도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상처 치유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나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과정에서 유진이는 더욱 성숙해졌어요. 단순히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활용하는 강인한 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진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박 형사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 씨가 정말 대단해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니. 박 형사님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유진 씨가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유진 씨에게 프러포즈하고 싶어요. 박 형사가 저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구하러 온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유진 씨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잘해드리겠습니다. 박 형사의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유진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유진이 마음은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이요. 어머님 허락을 받고 나서 정식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이런 순서와 예의를 지키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어요. 좋아요. 우리 유진이 잘 부탁해요. 어제 저녁 박 형사가 유진이에게 프러포즈했어요. 이번에는 화려한 이벤트 없이 조용하고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유진 씨, 저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싶어요. 정말 평범할까요? 네,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평범한 가정이요. 유진이가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이번에는 진짜였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딸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저희 사업도 더욱 의미 있게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전통이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시간이 검증한 지혜라는 것. 신중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전통이에요. 민호라는 악마 같은 남자가 저희 인생에 끼친 상처는 컸지만 결국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유진이의 결혼식은 5월에 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아름다운 혼례가 될 것 같습니다. 박 형사의 부모님도 저희 전통을 존중해 주시고 유진이도 이제는 우리 가문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전통 혼례로 하고 싶어? 정말이야? 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두 집안이 만나는 소중한 의식이라는 걸. 딸의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저희 사례를 연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수사 기법의 결합이라는 주제로요.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인정받다니. 그래, 이제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딸의 당장 눈앞의 행복을 위해 의심을 감추고 침묵하시겠어요?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딸과 갈등을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싸우시겠어요? 그리고 전통과 현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둘 다 조화롭게 지켜나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아픈 진실을 말해주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전통은 고리타분한 관습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지혜라는 것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